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 타임의 이수연입니다. 다시 월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지난주 주간 기준으로 코스피 시장은 0.69% 하락했고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0.3%대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의 매도세가 거칠게 이어졌습니다. 한편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다우와 S&P가 주간 기준으로 1%대, 나스닥은 2.8%대 강세 보였습니다. 특히 다우존스 지수가 35,000포인트를 사상 처음으로 돌파하면서 슈퍼위크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고요. 이번 주에는 거대 IT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증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주 코스피 코스닥 시장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아마 박스권에서 횡보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주 증시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오늘도 1시간 동안 고수익 작전 타임과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투자 작전 첫 번째 시간인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을 강타할 두 번째 게임 체인저는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였다면 두 번째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한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에서는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한 섹터인데요. 2분기 실적 시즌 체크하면서 어떤 포인트 짚어보면 좋을지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 시간, 굉장히 더운 여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도 폭염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과연 이런 폭염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포트폴리오 구성하면 좋을지 에어컨 관련주 주가 전망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고수익 작전 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지금 바로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할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게임체인저 2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임체인저 1이 코로나 바이러스였다면 두 번째 게임체인저는 아마 이 연준의 이번 주 정례회의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 앞으로 유동성 훼손에 대해서 좀 우리가 깊게 고민을 해봐야 할 시기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이제 시장 사실상 그 연준의 긴축과 관련된 우려감 벌써 한 두세 달 정도 시장 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말씀 좀 드려봅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장은 조금씩 상승은 하지만 속 시원한 상승 나타나지 않고요.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면서 그러면서 점진적인 어떤 그 우상향 장세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시장을 누르고 있는 요소임에 틀림없다라는 점. 지난번 게임 체인저라는 부분은 어찌 보면 시장의 분위기를 확실하게 180도 바꿔놓을 수 있는 매우 시장을 강타할 만한 어떤 그 이슈 내지는 이벤트가 될 것 같은데요. 게임 체인저, 첫 번째 게임 체인저가 백신 개발이었다라면 백신 개발에 의해서 시장, 소위 말하는 어떠한 시장 내 경기 회복이랄지 어떤 그 V자 반등이랄지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시장 내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찌 보면 게임 체인저 2를 조금은 좀 염두에 놓은 그런 상황 속에서 시장에 대한 대비 내지는 시장에 대한 전략을 조금씩 수정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 꼭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같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 내 투자 심리의 그 180도 변화를 만들어 놓을 부분, 결국은 게임 체인저 2는 연준의 긴축 행보라는 부분 분명하게 좀 염두에 두시고 시장 대응 전략 마련해 나가셔야 되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미국 연준 그렇다면 이번 주 7월 27일, 28일 우리 시간으로는 28일, 29일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연준 7월 FOMC 정례회의 예정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의 상황
7월 달에는 이때까지 시장 내에 나왔던 어떤 그 연준의 기존 스탠스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그리고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런 분위기,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쳐지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점차 시간이 갈수록 점차 하반기로 갈수록 시장 내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 언제 공식화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 아마도 이번 7월 FOMC 내일 모레 있을 테이퍼링 논의에 대한 공식화 시기를 전망할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연준이 앞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 분명하게 이벤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8월 26일과 27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잭슨홀 미팅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0월 말로 예정이 되어 있는 파월 의장의 임기 만료. 과연 파월 의장이 재임에 성공을 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파월 의장은 물러나고 새로운 의장이 탄생을 하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 새로운 의장이 탄생을 하게 되느냐, 아니면 파월 의장이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비둘기파, 매파, 통화 정책의 스탠스 자체가 상당 부분 불확실성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 그러다 보니까 이번 7월 말, 이번 주에 있을 FOMC 정례 회의 결과, 이 부분 어찌 보면 시장 8월이나 10월 달의 분위기를 사실상 조금은 좀 간을 보는 그런 FOMC 정례 회의가 아닐까라는 부분,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시장 내 분위기, 제가 이런 말씀 계속 드리죠. 고용이라는 부분 한 가지와 물가라는 부분 한 가지가 결국은 FOMC의 통화 정책의 스탠스를 결정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잣대가 될 텐데,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통화 긴축을 당장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처해져 있다. 하지만 고용 같은 경우에는 다소간 좀 둔화 양상, 고용 개선의 둔화 양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금리 결정의 상당 부분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는 물가라는 부분은 금리를 올려야만 하는 그런 어떤 우리에게 시그널을 주고 있다라면, 고용이라는 부분은 물가를 계속, 그러니까 지금 현재 통화 긴축이 아닌 확대 통화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해야만 하는 그런 어떤 그 당위성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팽팽한 줄다리기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8월의 불확실성, 잭슨홀 미팅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10월 파월 의장 임기 만료에 따른 불확실성이 과연 시장 내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시장 내 실질적인 게임 체인저 2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의 여부. 이 게임 체인저 1이 V자 반등이었다라면 게임 체인저 2는 시장 좀 하락 내지는 위축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 그렇다면 우리는 미리미리 이런 불확실성을 대비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다라는 점. 어찌 보면 이번 2분기 실적 시즌, 그리고 3분기 실적 시즌의 즈음에서는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다소간 조금 좀 횡보 내지는 상승장이 멈추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변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 꼭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앞서서 이소연 앵커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번 주가 어찌 보면 실적 시즌의 가장 핵심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남아 있고요. 애플의 실적 발표, 아마존의 실적 발표,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 등등 이번 주 실적 발표, 빅테크 주식들의 실적 발표가 본물을 이루게 되어 있는데요. 그와 맞물려서 또 FOMC가 임박하고 있다라는 부분. 어찌 보면 이번 주 상당 부분 시장의 방향성이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일 수 있다라는 점. 여기에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실질적으로 시장을 어떤 그 경제 재개, 경제 리오프닝에 대한 어떤 그 지연 가능성 내지는 부담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장 다소간의 좀 횡보 양상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과연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이제는 서서히 게임 체인저 2에 대한
준비를 조금씩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부분 꼭 마음속에 새겨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게임 체인저 2, 그 변화 부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감지를 해야 될까? 결국에는 달러 인덱스라는 부분을 꼭 주목하셔야 되겠다. 달러 인덱스, 최근 들어서 달러 인덱스 찔끔 계속해서 상당 부분 상승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느덧 93포인트까지 상승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 6개월 과거 그래프를 좀 보시게 되면요. 지금 화면으로 지금 준비가 될 것 같은데요. 6개월 달러 인덱스의 그래프 보시게 되면 지난 3개월 사이에 V자 반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 지난 4월, 3월 대비 거의 지금 최고치 수준에 근접해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 달러 인덱스는 주요 6개국 통화 대비한 달러화의 가치가 되겠는데요. 왜 이렇게 달러화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 달러화의 강세는 과연 어떤 부분을 의미하고 있고 우리 시장에 어떤 시사점을 던지고 있을까? 이 부분을 생각해 두셔야 되겠는데 달러화의 상승 배경 크게 세 가지로 짚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미국 연준의 통화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실질적으로 달러 인덱스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달러화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 달러 인덱스가 93포인트까지 상승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 앞서서 게임 체인저 2는 연준의 긴축 행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준의 통화 긴축, 이 부분에 제일 우리에게 가장 손쉬운 힌트는 달러 인덱스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여부가 결국은 통화 긴축을 놓고 미국 연준의 통화 긴축을 놓고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정도가 고스란히 달러 인덱스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의 방향성만 보게 되면 결국 게임 체인저 2가 언제쯤 시장 내 발휘 내지는 표출하게 될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힌트를 줄 수 있다라는 부분 꼭 염두에 두시고요. 두 번째는 미국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고스란히 반영된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신흥 국가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경기 회복은 조금 좀 지연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 경제 상당 부분 낙관론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켓이 제시한 PMI 지표, 전월 대비 그리고 전망치 대비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숫자를 지난주에 발표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미국 경제 낙관론 앞으로도 상당 부분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겠다. 거꾸로 글로벌,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다른 국가들의 성장은 조금은 좀 V자 반등해서 이제는 지금 정체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 그 우려감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달러와의 강세가 상대적으로 돋보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될 것이다라는 부분. 여기에 대표적인 부분은 중국의 경제 성장률 둔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 경제 재개, 경제 리오프닝이 지연된다라는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연이 된 당장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경제 재개가 오히려 꽉 막혀버리게 되는 내수 회복의 지연이 나타나 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도래하고 있다라는 점. 이렇다라면 결국 우리에게 주는 시장에 주는 시사점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달러 인덱스의 상승 추세를 보시게 되면 결국은 미국 그리고 미국이 아닌 국가, 특히나 중국 서로 간의 양극화 가능성, 경제 상황의 양극화 가능성이 분명히 시장 내 대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미국 경기는 개선세가 지속이 되고 중국 경기는 둔화세 진행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이 되면서 또 한 가지 또 연준의 테이퍼링도 임박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힌트로 제공하고 있다라는 점. 이렇다면 우리는 결국은 시장 내 양극화 가능성을 염두하면서
내수주보다는 수출주를 우리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될 것이고, 수출주 중에서도 중국향보다는 미국향 수출주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내수주와 수출주 중에서 수출주에 대한 관심, 수출주 중에서는 중국향보다는 미국향에 대한 관심, 분명히 필요해 보인다라는 점. 연준, 게임 체인저 2, 여기서 파생이 되어지는 달러 인덱스로부터 우리에게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 수출주, 특히나 수출주 중에서도 미국향 수출 관련주에 대한 관심 분명히 필요해 보인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네, 많은 이야기를 짚어주셨는데 첫 번째로 달러 인덱스의 방향성을 체크해보시고 그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수출주들, 그 중에서도 중국향보다는 미국향을 체크를 해보자라는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바로 만나볼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3Q 반도체 가격, 3분기 반도체 가격이라는 주제입니다. 네, 1, 2분기에 반도체 쇼티지가 발생하면서 반도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네. 이 쇼티지가 좀 장기화된다는 말이 나오면서 3분기에도 큰 폭으로 좀 증가할 것이다. 이 지속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네.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번 주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아닌 본 실적 발표한다는 부분 다들 알고 계시죠? 삼성전자 3분기, 그러니까 2분기 실적에 대한 발표를 놓고 실질적으로 그 컨퍼런스 콜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3분기에 대한 전망 분명하게 시장 내 핵심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 분명히 말씀 좀 드려봅니다. 지난주 트렌드 폴스에 따르면 3분기 반도체 여전히 그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특히나 D램 같은 경우는 3에서 8%,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5%에 10%, 최고치 한 15% 이상도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점. 전반적으로 2분기 평균 상승률과 거의 유사한 그런 상황. 그렇다면 2분기를 지나서 3분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상 최고치의 실적 가능성도 우리가 분명히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점. 여기에 인텔의 CEO가 지난주 반도체 부족 사태는 2023년까지 지속 가능성도 시사한 바가 있었고요. 반도체 수요 확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정부나 기업들 서버 인프라 투자 확대 지속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PC와 스마트 기기에 대한 교체 수요까지 같이 맞물리게 되면서 D램의 가격 그리고 낸드 플래시의 어떤 그 가격 상승 지속 가능성 분명히 열어놔야 되겠다. 그러면 삼성전자 상당 기간 사실은 좀 횡보 국면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잠깐 삼성전자 오히려 그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상승 보이긴 했었지만 잠정 실적 발표 직후 다시금 어떤 그 횡보 조정의 국면으로 다시금 빠져들어갔고요. 그런 상황에서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과연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삼성전자 실적 따로 주가 따로가 아닐까라는 부분도 조금 우려감 아닌 우려감으로 작용되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3분기는 사상 최고 실적 구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매출, 트렌드 폴스의 어떤 그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 전망치랄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좀 해본다라면 삼성전자 3분기 매출은 70조 원을 넘을 가능성이 높고요. 영업이익 역시 15조 원을 돌파할 그럴 가능성. 잠깐 삼성전자의 실적 그래프를 좀 보시게 되면요. 사상 최고 가능성 상당 부분 높아지고 있습니다. 2분기도 사실상 서프라이즈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여기에 3분기 실적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그 전망치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점. 그러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삼성전자의 주가가 횡보를 했으며 삼성전자의 횡보한 주가의 그 배경에는 그리고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한 주식 매매를 함에 있어서는 어떤 시사점을 가지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주가가 횡보한 부분 첫 번째는 2022년의 실적과 관련된 노이즈가 시장 내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기 정점 논란이 되겠습니다. 반도체 실적의 정점 논란. 2주 전에도 제가 이런 부분을 우리 시청자들과 같이 좀 공유를 한 바가 있었는데요. 실적 정점 논란.
사이클 산업에 있어서는 너무도 당연한 그런 부분이 서서히 찾아오고 있다라는 점. 이제 앞으로는 매분기 실적 시즌마다 실적 정점 논란이 계속해서 어떤 주가의 상승을 짓누르는 그런 배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공급난이 지속됐다. 어찌 보면 공급 부족 사태, 수요는 넘쳐나는데 공급이 부족해서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그런 상황. 이렇기 때문에 매출의 급속한 개선이, 회복이, 상승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매출의 상승을 짓누르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됐었는데, 앞으로는 비메모리 공급 부족의 완화랄지, 그리고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해소되지 않겠느냐. 여전히 3분기에도 실적 상승, 그리고 반도체 가격의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라는 점. 근데 이 부분 분명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반도체 산업은 경기 순환 산업입니다. 경기 순환 산업. 제가 이런 부분 말씀드리죠. 사이클 산업은 고퍼에 매수를 해서 저퍼에 매도를 해야 되는 부분. 고퍼 매수. 그러면 고퍼의 매수는요, 실적이 안 좋을 때 사라는 말씀입니다. 실적이 좋을 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서서히 삼성전자 3분기 실적 상당히 좋은데, 오히려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3분기 실적 시즌, 4분기 실적 시즌을 오히려 그들의 매도 시점으로 삼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라. 실적이 좋다라는 얘기는 PR이 낮다라는 이야기입니다. PR이 낮을 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적이 안 좋은, 경기순환 산업은 실적이 안 좋은 고퍼 시절에 사서 실적이 좋은 저퍼 시절에 팔아야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사이클 산업이다라는 부분 꼭 생각을 하시면서, 고실적은 저퍼고요. 경기와 실적, 설비 투자, 또 하나 주주 환원 정책까지 같이 아우르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삼성전자 3분기 실적 시즌이 좋다라고, 3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고 전망. 지금 당장 팔 때는 아닙니다. 하지만 점차 지금 현재 내 주식에 새롭게 담아가시는 부분을 고려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서서히 3분기 실적 시즌, 4분기 실적 시즌 다가올수록 조금씩 나의 어떤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좀 줄여나가는 그런 전략 분명히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증시에 이런 격언이 있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적이 좋게 발표됐다고 매수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반도체는 피크아웃 논란의 정점에 다 달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 동향을 함께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도 그에 맞게 좀 전략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많은 이벤트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중요한 IT 기업들의 실적 발표 앞두고 있고요. 연준의 FOMC 회의 결과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다우존스 지수가 사상 최고치 달성했고, 우리 증시도 좀 그런 훈풍을 받아서 상승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번 주 시장은 어떻게 대응해볼까요? 예, 지금 현재 시장 내 크게 좌지우지하고 있는 요소는 4가지입니다. 2분기 실적, 그리고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 유동성 훼손에 대한 우려. 4가지인데요. 가장 중심축에 있는 것은 뭐니 해도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되겠습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특히나 앞서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번 주 테슬라의 실적 발표, 애플의 실적 발표, 아마존의 실적 발표 등등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지금 대기하고 있다는 부분. 여기에 아무래도 7월 FOMC는 기존의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하는, 시장 내 불확실성을 그렇게 많이 대두시키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무리 전개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지난 주말 미국의 어떤 그 사상 최고치의 어떤 그 다우존스 지수 3대 지수의 긍정적인 어떤 마감. 다우지수가 어느덧 35,000포인트를 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번 주에도 이런 분위기는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부분. 하지만 점차 시장은 코로나 재확산이랄지, 아니면 경기 정점에 대한 우려감이랄지, 그리고
8월에 잭슨홀 미팅에 대한 어떤 그 불확실성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대두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시면서 저는 이런 부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내수는 지연되고 있다. 하지만 수출,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 수출은 우리가 계속 봐야 되겠다. 미국 경기의 개선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내수주와 수출주, 이 중에서 수출주를 골라내시고 수출주 중에서도 중국향보다는 미국향을 골라내시는 그런 상황들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번 주에 이 부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FOMC 회의 있고요. 빅텍 기업들의 실적 발표 있습니다. 오늘부터 줄줄이 테슬라,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보잉, 아마존 등등 실적 발표, 이벤트 잘 챙기시는, 그러면서 미국 향 수출주에 대한 관심 꼭 필요해 보인다라는 점. 우리 시장을 꼭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번 주 증시 전망들 짚어봤고요.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증권가에 쏟아지는 리포트들 과연 어떤 게 진짜일지 분석해드리는 시간이죠. IR 분석에 계신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위원님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말에 많이 더웠는데 그래도 네, 잘 쉬셨다고 하니까 이번 주 또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어떤 리포트 분석해 주실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 주 업종 리포트는 전기전자입니다. 2분기 실적 시즌 대비해서 체크포인트 짚어주신다고 하는데요. 네, 삼성전자가 이번 주에 본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SK하이닉스도 실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 과연 다른 종목들, 전기전자 업종들 어떤 전망 가지고 있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전기전자 업종 살펴볼 예정입니다. 다른 섹터보다도 전기전자 업종을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기전자 업종 안에서도 여러 가지 분야별로도 그간 살펴드렸었습니다. 21년도 올해를 시작하면서 강조드렸던 업종이 반도체, 친환경, 그리고 스마트폰, 통신 장비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반도체는 소부장보다는 장비, 소재, 부품, 후공정 위주로 보시자라는 이야기를 지난해 연말 즈음부터 드렸고요. 최근 한 2, 3개월 전부터는 이제는 그런 우선순위를 뒤로 하고 실적 대비 저평가 종목,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분야에서는 2차 전지 섹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관련 하위 기업, 양극재나 음극재, 분리막, 전해핵, 그리고 첨가제, 모든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를 총망라해서 좋은 기업들을 선별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한 2, 3개월 전부터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관련해서는 OLED, 폴더블폰 관련한 부품 수혜에 대한 부분들 지난해 연말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통신 장비 섹터, 삼성전자 서플라이 체인 관련 기업들 보자라는 이야기,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할 즈음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21년 올해를 시작하면서 콕 집었던 종목 4가지 여전히 강조를 드리고 있죠. 네이버, 카카오, CJ제일주당, 그리고 이마트 4가지 종목 중에서 아직까지 상승이 나오지 않았거나 차트상 저위험 구간으로 되돌림이 나왔거나 하는 기업들은 장기적 관점으로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7월 9일자 키움증권, 그리고 IBK 투자증권, 7월 22일자 신한금융투자증권의 리포트를 좀 3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상반기를 보내고 이제 하반기를 맞이하는 때입니다. 어닝 시즌, 실적 시즌이라고 부르고도 있고요. 지수가 신고가, 최고가 경신에 대한 키워드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 우상향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매 방송마다 좀 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실적, 이익,
영업이익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12개월 영업이익이 186조 원에 달했습니다. 국내 시장이죠. 올해 6월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232조 원 달성을 했습니다. 이미 25% 이상 전년 대비 상승한 초과 달성한 구간이고요. 올해 연말까지 영업이익은 약 250조 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신고가, 최고가 경신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만 벌어들이는 어닝, 이익 자체가 지난해 대비 상승해 오고 있기 때문에 지수 자체도 마찬가지로 우상향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섹터와 종목들을 보실 때에 안전한 가격에 매수한 기업이라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매수한 기업이라면 동일한 이야기죠. 인내심을 발휘해서 수익 극대화가 가능한 올해가 아닐까라는 말씀 재차 반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2분기 실적 관전 포인트는요. 윗부분 서머리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진 시장에서의 프리미엄 가전 수요 여전히 강하다. 그리고 신흥국에서는 아직 코로나 확산, 생산 차질에 대한 이야기들, 베트남이나 인도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리고 공급 부족에 대한 이슈가 있었지만 완성 업체들, 메이커, 세트, 제조사들은 재고 부족 등이 이제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수주에 대한 증가가 있기 때문에 부품 판가 증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전장 부품 관련된 업체들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 집중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렸고요. 여전히 폴더블 폰, 아이폰 13 관련된 부품 업체들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전기차 배터리, 중대형 전지 부문으로 분류가 되죠. 전기차 배터리의 이익 기여가 본격화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휴대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생산 차질 이슈가 이제는 저점을 찍고 우상향으로 2분기 저점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장 부품 관련해서는 LG 관련된 계열사 납품업체들 매출 비중이 LG 향이 높은 기업들 매력도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백색 가전, 프리미엄 가전 수요 여전히 좋다. TV 판가는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OLED TV 판매 호조세 여전히 긍정적이다라는 부분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폴더블 폰 관련해서는 앞서서도 한번 섹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내장인지 외장인지 RF PCB, 경연성 회로기판이죠. 이런 부품 업체들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 이제 8월 3일, 8월 27일 언팩 행사와 출시 남아 있습니다. 폴더블 폰 가격 인하에 대한 이야기들 뉴스를 통해서 더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UDC라고 해서 지금은 핸드폰 전면 화면에 카메라를 위한 홀, 작은 구멍이 뚫려져 있는데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라고 해서 화면 아래에 카메라를 숨겨놔서 이제는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UDC 기술이 탑재되었고 S펜이나 방수 기능에 대해서도 폴더블 폰 여전히 긍정적인 기대감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이폰 13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9월 정상적인 출시가 예정되어 있고 전기차,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고성장세 이어갈 수 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서베이를 좀 참고해보면 2025년 전기차 배터리 부족에 대한 전망들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25년, 26년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생산량 전체 수요의 85%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엔 수요보다 공급이 85%밖에 못 채워준다. 그러면 가격적인 매력도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2030년까지 이러한 부족 현상은 점점 더 심화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전 세계가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친환경, 신재생, 2차 전지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재차 강조를 드려도 더하지 너무 지나치지 않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목별 접근 방법이나 섹터별 접근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반도체는 정점을 지나지 않았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국내 지수에 차지하고 있는 그리고 영향력이 어마어마한데요. 지도자라고 해야 될까요? 이재용 부회장의 8.15 특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 부분이 과연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및 그 계열사 그리고 부품 업체들까지도 어떠한 변화가 나올지 그리고 큼직큼직한 투자 결정에 대한 뭔가 새로운 방향이 나올지에 대한 결정에 대한 부분들이 남아있는 쪽들은 한 번 더 기대감이 있을 것 같지만 하반기 주가 상승은 현 구간에서 판단하기에는 조금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조금 우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수부재 이재용 부회장의 8.15 특사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감 또는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디스플레이 LCD 패널 가격 여전히 가격 하락이 예상되고 있으나 3분기까지는 현 구간의 가격 상승세 유지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TV 관련 수요 여전히 견조하고 IT 관련돼서 연말까지는 하락 전환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있는 만큼 디스플레이는 LCD뿐만 아니라 OLED 섹터도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모바일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죠. 신제품 출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관련 부품 섹터들도 모멘텀 여전히 기대감이 높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통신 관련된 장비 섹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2분기부터 실적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들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실적이 돌아와야 그리고 업황이 개선되는 것들을 확인한 이후에 접근을 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말씀 재차 반복해서 드리고 있고요. 통신사 직납 관련된 기업들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가 예상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통과된 건 아니지만 인프라 법안 통과가 된다면 이와 맞물려서 국내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남아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맞춰서 하반기 글로벌 투자 재개에 대한 가시성이 확보가 된다면 그리고 삼성전자 서플라이 체인들의 관련된 기업들까지도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통신 장비 섹터다라는 말씀 강조해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기전자 관련된 섹터에서 여전히 많은 이야기들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도 조금 콕콕 집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모바일, 2차 전지, 통신 장비까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2분기 실적, 그에 따라서 하반기까지 얼마만큼 우상향에 대한 부분들, 현재 유지되고 있는 실적 부분들 좀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짧은 시간에 조금 많은 내용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 속도감 있게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만큼 제가 긍정적이고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는 섹터가 전기전자 업종이라는 말씀 지난해 연말부터 좀 말씀을 드려오고 있고요. 반도체, OLED, 스마트폰, 폴더블폰, 통신, 그리고 2차 전지까지도 전기전자 업종이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관련된 이야기들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되었지만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다시 보기 관련된 부분들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적이 발표돼서 시세가 날 때 너무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도 그 기업의 모멘텀과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향후 미래 먹거리에 대한 준비들이 일정 부분 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농사 짓는 마음으로 그리고 투기보다는 투자를 하는 마음으로 주가 우상향이 있다면 지수의 우상향이 있다면 계좌의 총 수익률도 우상향이 되어야 하는 현재 구간이다라고 저는 시장과 그리고 관련된 업종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투기, 너무 시세가 나오는 종목들을 따라잡기보다는 안전한 가격에서 그 기업의 모든 분석을 마치고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의 계좌에 더 긍정적일 것이다 라는 말씀 꼭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닝 시즌 그만큼 조금 더 면밀한 투자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이번 주도 성공 투자 꼭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기전자 업종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내일부터는 관련된 종목들 조금 더 잘 선별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반석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즘은 순환매도 빠르게 돌고 또 개별 장세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대응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텐데 정말 농사 짓는 마음으로 지금처럼 우리 허반석 위원님의 작전 리포트 함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 허반석이라고 세 글자 전송해 주시면 이런 이야기들 이 방송 외에도 얻어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허반석 위원님 오늘 분석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 바로 이주현의 주유소 포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8시에 방송되는 주유소 시간에서 이주현 전문위원이 구성하신 포트폴리오 종목들 개장 전에 리뷰해보는 시간이죠. 이주현 전문위원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주말 지나고 이렇게 또 월요일 돌아왔는데요.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볼게요. 주유소 운영 원칙부터 만나보고 가시죠. 네, 이주현의 주유소 포트 운용 원칙입니다. 첫 번째로 바닥난 포트폴리오를 접수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기존 종목들을 손절하고 전문가 추천주로 포트를 운용하게 됩니다. 전문가당 한 종목 추천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최고 수익률 산정 기준은 종가로 하고 있습니다. 포트 살펴보시죠. 네, 이주현의 주유소 포트 종목들 첫 번째 장에서는 모든 종목들이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동신건설과 삼익 THK가 14%대 수익률 챙겨갔고요. 서암기계공업이 그 뒤를 따라서 15% 수익 가져가면서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CJ ENM이 가장 큰 수익률 얻어가고 있는데 26.67%고요. YJM 게임즈는 편입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수익률 16% 달성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에서는 안랩과 태경 BK가 수익 내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약간 손실 보고 있는데 태경 BK가 최근에 주가 급등하면서 현재 수익률 8% 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에서는 백산이 플러스권에 들어와 있고요. 위니아 딤체가 좀 손실 보고 있습니다. 네, 가장 최근에 편입된 종목인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주유소 포트 종목들까지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네, 위원님, 지난 주말에 좀 많이 더우셨죠? 네, 엄청 더웠습니다. 네, 정말 저도 너무 더워서 이게 사람이 좀 살아도 될까 싶을 정도로 뜨겁더라고요. 피부가 익는 것 같았는데 이렇게 올여름에 이 열돔 현상 때문에 정말 역대급 더위가 예고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름철에 항상 반짝반짝 급등했던 종목들이 좀 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에어컨, 선풍기 관련주들 정말 대세였죠. 이번 달 한 달 동안 한 30-40% 오른 종목들도 굉장히 많은데 위니아 딤체도 에어컨 관련주로 묶이고 있고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앞으로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좀 고민이 많으시는 부분이긴 한데요. 사실 좀 주식 경험이 오래 되신 분들께서는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주식이라는 부분에서는 주가는 한 6개월 정도, 1년 정도 이제 선반영하는 재료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선반영하는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고요. 보통 이제 여름 관련주들, 계절 관련주들 우리가 이제 여름 관련주들과 뭐 겨울 관련주들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그 계절 관련주들 역시 한 6개월 정도 보통 선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한참 추울 때 우리가 이제 여름 관련주들을 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더위가 시작되는 한 5월쯤부터 해서 주가가 좀 피크를 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올해는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이제 또 이런 폭염이 간간히 몇 년에 한 번씩 이제 또 대단하게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부각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제 매해 날씨에 따라서 이런 관련주들의 흐름이 조금씩 이제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양상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번에 이제 기후 변화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예측하기 힘든 날씨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폭염과 함께 이제 해외에서 더위로 인한 사망 건수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관련주들을 좀 부각시켰다라는 생각이 들고,
작년부터 이제 개인 투자자들 많아진 증시에서 이러한 포인트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관련주들이 좀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폭염 테마들에 속한 기업들 보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최근에 좀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SN테크나 바세코 그리고 신일전자, SCD, 위니아딩체까지 해서 이렇게 이제 전자제품 관련주들로 이렇게 좀 치우쳐져 있습니다. LG전자를 예전에 한번 소개해 드릴 때, 이 에어컨 부분만 놓고 본다고 했을 때, 공장 가동률이 130%가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굉장히 이제 높은 수치인데, 그만큼, 관련주들 상승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좀 전에 이제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살이 익을 정도로 덥다,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날씨였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서큘레이터라든지 선풍기만을 갖고는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에어컨이 필수인 그런 이제 좀 시대가 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에어컨의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주가의 상승 이유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여름 관련주들을 보게 되면 여행과 항공 그리고 이제 음식료로 이렇게 좀 나눠 볼 수 있는데 이미 좀 선반영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여름 방학을 앞두고 좀 자주 움직였던 섹터 중에 하나가 게임 관련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 방학 시작한다 하면 게임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좀 늘어날 거다라는 관점에서 게임주들도 항상 여름에 되면 방학쯤 해서 좀 움직였던, 그러니까 마지막 여름 관련주로 이렇게 좀 엮였었는데 최근에는 좀 많이 약해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날씨에 따른 기후 변화에 따른 이런 이상 기후에 관련된 뉴스가 나오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까지도 좀 파생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지난주 월요일 날 이야기를 드렸는데 뭐 지난주 목요일부터 해서 수요일 목요일부터 해서 이제 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행이나 항공이나 뭐 음식료들은 사실 주가 흐름이 딱히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벌써 피크 치고 밀리는 그런 흐름이고 최근에 이제 좀 움직였던 여름 관련주, 뭐 태경 BK라든지 후성이라든지, 후성도 제 생각에 지금 조금 신고가를 갱신한 흐름이라서 조심을 해야 되는 위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지금 이 전자제품 관련주들도 한 차례 시세가 하게 나왔는데 요번에 눌림 이후에 반등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일단은 여름 테마들 이로써 끝날 수 있다라는 관점은 항상 생각을 해두시고 좀 접근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대장주인 SN테크 지금 단기 과열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더 단기 과열 지나고 나면 풀립니다. 그 뒤에 관련주들 흐름들 반등이 어느 정도 정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까지 나온다고 하면 시세의 연속성은 좀 더 이어질 수 있겠다. 그렇지만 일단 관련주들은 폭염 테마주들은 전자제품 관련주들을 위주로만 일단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폭염 테마주 지금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을지 전략을 세워주셨고요. 전기전자 제품 위주로 살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 샵 008 이주현이라고 전송해 주시면 이런 이야기들을 장중에도 나눠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주현 의원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수익 작전 타임에서 1시간 동안 알차게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